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황허. 절경이네요, 절경. 굽이굽이 흐르며 수많은 장관을 품고 발길 닿는 곳마다 한시가 흐릅니다. 황허의 물길을 따라가는 그 두 번째 여행도 한시와 함께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강 황허가 간직한 이야기 속으로 바둑을 두는 정자라. 야, 지금 떠납니다. 중국 북부를 서에서 동으로 유장하게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문명을 낳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어머니의 강 황허. 그 물길을 따라가는 두 번째 여행은 황허의 중류를 지나는데요. 먼저 내몽구 자치구의 푸른 도시 후허하우터를 거쳐 중국 10대 협곡 중 하나인 황허의 라오니오완으로 이어집니다. 황허는 총 길이 5,464km에 이르는 중국 제2의 강입니다. 청해, 즉 칭하이성 고원지대에서 발원해 스촨성과 깐수성 그리고 닝샤후이족 자치구를 지난 물길은 마침내 중류로 접어드는 여정에서 내몽구, 몽골족 자치구의 광활한 평원지대를 만납니다. 오랜만에 보는 황허는 시선 200선생의 시처럼 여전히 바다를 향해 달립니다. 황허之水天上来奔流到海不复还. 황하를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이곳 내몽고에서 처음 만나는 황하의 모습, 마치 옛 연인을 보는 듯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쭉 청해성에서 출발해서 황하의 근원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따라왔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황하의 궤적이 이 책상 궤자예요. 쭉 동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동북쪽으로 해가지고 쭉 북진을 해요. 북진을 해가지고 내몽까지 와서 여기서 얼마간 흐르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화산을 만나서 동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화산 만나는 거기까지 쭉 이제 이번에 여행을 할 겁니다. 몽골어로 푸른 도시란 뜻의 후허하우터. 이곳에서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늘 푸른 빛을 띠고 있다는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언덕을 중심으로 깔끔하게 공원을 꾸며놨는데요. 여기가 바로 중국 4대 미녀인 왕소군의 마지막 숨결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왕소군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옛날부터 왕소군의 무덤을 이제 풀을 청자, 무덤 총자를 써서 청총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제 청총이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왕소군이 우리가 보통 아름다운 미녀 해가지고 4대 미녀 거기에 들어간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 4대 미녀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원래 왕소군은 한나라 원제의 궁녀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근 100여 년 동안 이어진 흉노와의 싸움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원제는 정략상 궁녀 한 명을 흉노의 왕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는데요. 그게 바로 왕소군이었던 거죠. 왕소군이 훌륭한 건 바로 이 흉노와 한의 화친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그가 뭐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화친을 이뤄냈기 때문인데, 이제 역대로 많은 문인들이 왕소군이 결국은 이제 화친을 이유로 해가지고 가긴 갔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주로 이제 문인들은 그쪽에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의 그 작품 속에 이제 그런 우수라든지 뭐 그런 비애를 실으려고 했고, 근데 역사가들은 아니다. 왕소군이야말로 100만 대군이 이루지 못했던 그런 두 나라 간의 화평을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일궈낸 그런 역사 속의 영웅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왕소군을 얻어 흡족한 흉노의 왕 호하냐는 한나라를 위해 변경을 지키고 한나라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하겠다는 상주서를 한 원제에게 올렸다 합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소군의 묘는 한족과 흉노족 사이의 화친을 이룬 상징물인 셈이죠. 뛰어난 재색을 갖추었으나 황제에게 버림받은 왕소군은 역대 시인들의 동정을 받습니다. 여기가 이제 왕소군의 무덤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선 제일 먼저 왕소군을 기리는 두 글자가 눈에 띕니다. 대덕이라. 큰 공덕을 쌓았다는 뜻인데, 글쎄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왕소군 본인한테는 대덕이 아니라 대한이 될 수도 있죠. 대한이. 여기 있네. 왕장 소군상. 장은 이제 본래 왕소군의 이름이었어요. 왕장. 이 아름다운 여인이 홀로 궁을 떠나 이곳 변방에서 잠들었으니 대덕은 쌓았으나 얼마나 외롭고 또 그리움이 컸겠습니까? 서물역의 왕소군의 무덤에 올라오니 마음이 처연해집니다. 옛날 두보도 이런 마음이었는지 이런 슬픈 시 하나를 남겨놓고 있어요. 진사 완허 부징문 성장민非尚有处一去则太连所目独留情容相忘魂画图心事春风年换配空归夜壶现在琵琶作呼吁分明怨恨之中왕소군의 애잔한 시가 흐르는 황허의 물길이 이번엔 저를 옛 거리로 이끕니다. 이 밤 시끌벅적 불야성을 방불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오래된 거리는 변방의 오래된 거리란 뜻의 세상로가 사이상 라오지에입니다. 한나라 때 흉노의 땅이었던 만큼 이곳에선 여전히 북방 초원 문화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유목민들의 삶이 물씬 풍기는 물건들을 찬찬히 보며 걷는데 어디선가 독특한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합니다. 여기서 지금 탕화 작업하네요. 이게 뭐 타는 냄새 나잖아요? 가죽 타는 냄새. 야, 드디어 이 유명한 탕화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 거리의 명물이랍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이쪽 몽고족 특색의 문화니까 자신들의 영웅을 또 그리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이제 인두질을 해가지고서 만들고 거기다가 색채를 이렇게 덧칠해가지고 만든 거네. 이게 왕소군 모습.
왕소군은 칭기스칸과 함께 이 거리에서 가장 많이 그려지는 인물인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절세미인은 죽어도 그 아름다움은 영원한 듯합니다. 사람들이 이 밤에 사이상라오제 즉 세상로가를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길거리 음식 때문이죠. 여기는 아주 불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불타는 오징어. 하지만 많은 손님들로 장사꾼도 함께 춤을 춥니다. 저렇게 유쾌하게 만들면 음식이 다 맛있게 돼 있어요. 아주 춤을 추면서 저기 불에 달궈지는 오징어도 행복하겠어. 흔히 오징어 귀라고 불리는 지느러미 부부는 이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위죠. 야, 이거 막 줄을 서가지고 간신히 겨우 샀어요. 드디어 손에 넣은 꼬치엔 매콤한 양념과 함께 신나게 불맛까지 입혀져 있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는지요? 오징어 맛이에요. 뭐 난리를 폈는데 결국은 오징어 맛이야. 그래도 재밌게 한판 구경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긴 또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이 술잔을 던져 깨고 있는데요. 先生怎么样痛快吗痛快痛快哎呀就是去病消灾，摔完酒摔一摔就痛快了，心里边就舒畅。就是痛快也是一个传统的吗这是传统的吗这也是算传统吧，算传统文化的一种。是吗 이런 문화라면 함께 나눠야겠죠? 하여튼 마음에 담아둔 모든 것들을 한 잔 술을 딱 마시고 던짐으로써 모든 걸 풀어보겠습니다. 잔을 비우고 힘껏 던집니다. 통쾌! 아이고. 아주 시원하고 유쾌한 전통입니다. 오늘 밤은 왠지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기원전 33년 화친을 위해 이곳 변방으로 시집온 왕소군. 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땅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초원을 만나 물길을 바꾼 황허가 이곳에 남해라는 아름다운 호수를 남겼는데요. 여기다. 이 글자 하나 보고 찾아온 거예요. 안도위탕 안자 기러기 안자 기러기가 내려앉은 물가. 이곳에 이제 유명한 4대 미인 중에 한 명인 왕소군의 고사가 이곳에 얽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왕소군이 변방으로 시집갈 적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미녀들을 얘기할 때 흔히 이제 4대 미녀를 얘기하잖아요. 저 월나라의 뛰어난 미녀 서시, 그리고 또 이제 한나라 때 후궁으로 유명한 왕소군, 그리고 여포가 사랑했던 초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나라의 양귀비. 근데 이 미녀들이 전부 다 별명이 있어요. 서시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강가에 있던 물고기들이 이제 서시를 보다가 이 지느러미 팔랑이는 걸 잊어가지고 쪽쪽 가라앉았다고 해가지고 가라앉을 침자를 써가지고 침어. 왕소군도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러기와 관련이 있어요. 왕소군이 비파를 쫙 타요. 말 위에서. 그 모습을 이제 마침 이제 계절이 깊어가지고서 남방으로 날아가던 기러기 떼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왕소군의 모습에 넋이 빠져가지고 다들 이게 날개 펄럭이는 것을 잊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 곳곳에 지금 떨어진 기러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떨어질 낙자에다가 기러기 안자, 낙안, 그것이
왕소군의 별명이자 미인을 뜻해요. 그 왕소군의 별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나간. 야, 참 아름답습니다. 야, 지금도 어딘가 지금 기러기가 떨어지고 있을 텐데. 지금도 예나 똑같이 새들은 찾아오건만 새를 떨어뜨릴 왕소군이 없는 이곳. 그 그리움이 깊어 새들도 저도 쉬이 호수를 떠나지 못합니다. 다음 날 황허의 물길이 잠시 숨어버린 땅 위로 푸른 빛의 드넓은 초원이 열립니다. 그 옛날 이 초원에 평화를 가져온 왕소군. 꽃이 없는 이 땅에 봄을 선물한 그녀가 바로 활짝 핀 꽃이었습니다. 길은 다시 황활한 초원을 넘어 황토빛 물길 황허와 만납니다. 내몽구 남부 산시성과 경계를 이루는 황허의 물줄기는 이곳 고원에 기가 막힌 흔적을 남겼는데요. 강물이 오랜 세월 동안 깎고 깎아 만든 그 조각품입니다. 이야, 절경이네요, 절경.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황하가 낳은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 노만을 소개합니다. 라오니오 완. 야, 이게 쭉 이제 황하가 흘러오면서 협곡을 만나요. 협곡을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멋진 절경을 쫙 이제 작품을 만들고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하가 내몽고를 쭉 흘러왔잖아요. 그리고 내몽고 끝날 즈음에 이 내몽고 사람들한테 이게 선물 하나 주고 간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노만 이 풍경을 쫙 만들어 놓고서 이제 저쪽 섬서성, 산서성 쪽으로 흘러가요. 이야, 저 그냥 깎아지는 듯한 그 절벽들 보세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귀부신공. 귀신 귀자에다가 도끼 부자. 귀신이 도끼질 해가지고 만든 그런 신공이 깃든 아주 최고의 작품이란 뜻이죠. 정말 딱딱 잘라놓은 것 같잖아요. 라오니오 완까지는 배를 타고 황허를 건너야 합니다. 배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장관을 선사하는데요. 휘장하게 흘러온 황하, 저 용과, 그리고 또 산맥을 거쳐서 그냥 굽이굽이 위용을 자랑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장성이 만나는 곳, 두 마리 용이 만나는 곳, 만나서 악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라오니오완입니다. 만리장성은 원래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북방민족의 침공을 막기 위해 진나라 시황제 때 처음 만들어지지만 오늘날 남아있는 성벽은 대부분 명나라 때 쌓은 겁니다. 이곳 또한 명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성으로 1467년에 지어졌답니다. 그 절벽 끝에는 적을 막기 위해 세워진 망하루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여기 좋다. 이제 저 강물이 그냥 시원하게 한눈에 쫙 바라다 보이면서
그 변방의 요새로 가는 길, 따라오는 풍경 또한 일품입니다. 덕분에 지루할 틈 없이 절벽 끝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여기 근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명대 그 장성의 이쪽 지역의 끝자락이 있는 셈이죠. 망하루, 그러니까 황하를 바라보는 망루란 그런 뜻인데, 세월 이기는 장사 없듯 가는 세월엔 장성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황하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저 이쪽에서 흘러오는 황하, 그냥 쭉 이제 굽이굽이 굴곡을 이루면서 흘러가는 황하를 이제 망하루가 이제 이렇게 젓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황하를 바라보는 장성의 심정을 시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세이한 황허 시랑시엔长城招手老牛湾不去不全军小否何须急促这上贤한과 그리움이 어우러진 변방의 노래가 이 황허와 함께 흘러갑니다.